야, 요즘 테슬라 커뮤니티 분위기 좀 보셨어요? 구글이 전기차 내비게이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업데이트를 내놓는 동안 테슬라 내부에서는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짐을 싸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2026년 테슬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태조 채널 처음 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영상 놓치는 일 없어요. 자, 바로 본론으로 가봅시다. 구글이 전기차 내비를 AI로 재설계했다. 일단 구글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구글이 최근 구글 맵스에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특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 기반 여정 계획 기능과 배터리 잔량 예측 시스템을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무려 350개 이상의 차량 모델에 적용한다는 거죠. 350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범위인지 감이 오세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 브랜드들을 대부분 아우르는 수준입니다.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 리비안 등등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거의 모든 전기차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고급 에너지 모델을 결합해서 차량의 무게, 배터리 용량 같은 개별 특성을 분석합니다. 여기에 실시간 교통정보, 도로 경사도, 날씨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요. 그냥 단순히 A에서 B까지 거리가 얼마야가 아니라 오르막이 얼마나 되고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에 따라 배터리 소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 결과로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목적지 도착 시 배터리 잔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줍니다. 둘째, 어디서 언제 충전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추천해줘요. 셋째, 그 충전 정차 시간까지 고려한 정확한 도착 예상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목적지 도착 시 희망 충전 잔량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20% 이상 남아 있었으면 해. 이렇게 설정하면 거기에 맞춰 충전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테슬라도 최근 차량 자체에 이 기능을 추가했는데 정작 앱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업데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타사 전기차 오너들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내비 앱 따로, 충전소 찾는 앱 따로, 배터리 계산기 따로 쓰는 삼중고를 겪어왔어요. 그걸 구글 맵스 하나로 통합해버린 거잖아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 특히 소프트웨어 역량이 약한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들한테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업데이트인 셈이죠. 구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구글 맵스에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트도 새롭게 탑재했고, 지도 비주얼 자체도 AI를 활용해 전면 개편 중이에요. 다만 이 시각적 업데이트는 아직 단계적으로 느리게 배포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기술을 쓸 수 있나? 자, 여기서 모든 테슬라 오너들이 궁금해할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구글이 이렇게 좋은 AI 내비 기술을 만들었으면 테슬라도 이걸 써서 그 이상한 경로 문제 좀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테슬라 내비게이션의 현실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테슬라를 장기간 운전해 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황당한 경로 안내를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직진하면 될 걸 세 번 좌회전해서 결국 우회전하는 루트를 안내하거나 이상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심지어 불필요한 루프 경로를 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오너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테슬라 오너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을 보면 FSD를 켠 채로 500마일도 안 가서 내비 실수를 여러 번 수동으로 수정해야 했다고 하면서 FSD 자체 주행 실력은 훌륭한데 경로 선택이 자꾸 그 마법을 망친다고 토로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구글의 새 업데이트로 이게 해결이 안 되냐? 핵심은 구글이 이번에 해결한 문제와 테슬라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글이 이번에 풀어낸 건 에너지 계산 문제입니다. 이 차가 이 경로를 달리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을까를 AI로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죠. 반면 테슬라 오너들이 겪는 이상한 경로 문제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 즉 패스파인딩 문제예요.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기술 영역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이미 업계의 최고 수준의 에너지 예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테슬라 차량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니 구글의 이번 업데이트는 테슬라와는 처음부터 접점이 없는 셈이에요. 테슬라 내비의 구조를 파헤쳐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슬라 터치스크린에 보이는 지도가 구글 맵스처럼 생겼으니까 테슬라가 구글 맵스 쓰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테슬라는 구글 API를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목록을 보면 관심 장소 정보, 리뷰, 영업시간, 지도 타일 이미지, 위성사진, 3D 건물 이미지, 그리고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이 모든 게 구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지도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구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경로 계산과 턴바이턴 내비게이션만큼은 테슬라가 직접 만든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테슬라가 사용하는 건 바랄라라고 불리는 오픈소스 경로 탐색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구글의 독점 알고리즘이 아니라 오픈 스트리트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해요. 테슬라는 이 바랄라 엔진을 자사 차량에 맞게 고도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테슬라의 이상한 경로 문제는 왜 생기냐? 바랄라 엔진이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특이한 부분들, 또는 테슬라가 설정한 최적 경로, 계산 가중치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테슬라가 구글의 턴바이턴 라우팅 API를 유료로 라이선스 계약해서 바랄라 엔진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테슬라는 수년 전에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자사 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슈퍼차저 네트워크와의 완벽한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만 이번에 구글이 충전소 정차까지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내놓은 만큼 테슬라 입장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직접 다 만들 필요가 있나 하고 다시 검토해볼 계기는 될 수 있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단, 구글의 라우팅 API가 충전소를 테슬라 슈퍼차저로만 제한하는 것처럼 세밀한 커스터마이징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조건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 내부에서는 자, 이제 이야기를 테슬라 안쪽으로 돌려볼게요. 구글이 AI 내비 혁신을 발표하던 그 무렵 테슬라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이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난달 테슬라에서 두 명의 핵심 리더가 동시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 델 코럴인데요. 이분은 테슬라에서 제품 총괄 헤드 역할을 맡았던 분이에요. 근속 기간이 거의 8년이에요. 자동차 업계에서 8년이라는 건 정말 긴 시간이고 그 기간 동안 테슬라 차량 라인업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생각해보면 이분이 얼마나 깊은 제도적 지식을 가진 분인지 감이 오죠. 그 호세델 코럴이 어디로 갔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 갑니다. 직책은 고객 경험 부문 총괄이에요. 그는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금융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할 기회를 얻는 회사는 극히 드물며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다고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리고 사장 에밀리 쇼이와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거라고도 밝혔어요. 자동차에서 암호화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행보인데 동시에 지금 테크 업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떠난 인물은 라이언 토레스입니다. 이분은 테슬라에서 리테일 프로그램, 스태프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했어요. 즉, 소비자가 실제로 테슬라 쇼룸을 방문하고 브랜드를 체험하는 방식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퇴사가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어요. 토레스는 단순한 내부 관리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소셜미디어, 특히 X에서 고객 문의나 불만을 직접 확인하고 개입해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분이었거든요. 테슬라 서비스나 쇼룸 관련 문제를 X에 올렸더니 라이언 토레스가 직접 DM 보내서 해결해줬다는 경험담이 꽤 많았어요. 그만큼 현장 밀착형 리더였던 거죠. 델코럴과 달리 토레스는 아직 다음 행선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다만 링크드인 프로필이 최근 업데이트되면서 테슬라 재직 종료일이 2026년 3월로 기재됐고 현재 재직 중이 아닌 것으로 표시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흐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 사실 이번 두 사람의 퇴사가 단독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도 토마스 드미트리크라는 인물이 테슬라를 떠났는데 이분은 테슬라의 OTA 무선 업데이트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엔지니어예요. 나중에는 로보택시 프로젝트에도 관여했던 분이고요. OTA 업데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테슬라가 차량을 딜러십에 가져가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그 기능이에요. 자동차 업계에서 이걸 가장 먼저 가장 잘 구현한 게 테슬라고 그 핵심 인프라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드미트리크였던 거죠. 그분이 떠난 데 이어 이번엔 제품 총괄과 리테일 총괄까지 동시에 나간 거예요. 물론 임원 교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 업계와 자동차 업계에서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한 명이 나갔다고 회사가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OTA 인프라 전문가, 8년차 제품 총괄, 그리고 리테일 프로그램 매니저가 연달아 나간 건 주목할 만한 패턴이에요. 특히 호세델 코럴처럼 거의 10년에 달하는 재직 기간 동안 누적된 제도적 지식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직 내부에 빈 자리를 남깁니다. 테슬라가 2026년 야심찬 제품 로드맵을 추진하는 시점에 이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구글은 AI로 전기차 내비게이션의 판을 새로 짰고 350개 이상의 차량 모델에서 배터리 예측, 충전소 추천, 도착시간 통합 계산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경로 이상 문제는 에너지 계산이 아닌 바랄라 엔진과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의 문제라 구글의 이번 업데이트와는 아무 접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테슬라 내부에서는 8년차 제품 총괄 호세 델 코럴이 코인베이스로 이직하고 리테일 프로그램 매니저 라이언 토레스도 조용히 짐을 쌌어요. 앞서 OTA 전문가 토마스 드미트리크의 이탈까지 합치면 단기간에 3명의 핵심 인물이 빠져나간 셈이죠. 2026년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지 태조 채널에서 계속 같이 지켜봐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